2021년 8월 한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형사였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형사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체포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과연 그는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을 되돌려 2010년 10월 4일 밤 10시 50분 무렵 코우베시 키타쿠의 주택가에서 한 소년이 자판기 옆에 앉아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츠츠미 쇼우타군.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친구는 쇼우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뭔가 기분 나쁘지 않아? 이야기를 들은 쇼우타가 여자친구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니 약 10m가량 떨어진 전봇대 뒤에 한 남성이 우두커니 서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를 본 쇼우타군이 그러게 라고 대답한 순간 갑자기 남성은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에 보인 그 남성의 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쇼우타군은 도망쳐! 라는 말과 함께 여자친구를 밀친 후 흉기를 든 남성에게 맞섰죠. 현장에서 도망친 여자친구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래 있던 자판기로 돌아왔지만 어째서인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에서 약 70m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피를 너무 흘려 의식을 잃은 쇼우타군이 발견됩니다. 당시 쇼우타군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칼에 찔렸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쇼우타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부검 결과 쇼우타군은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중심으로 상반신을 반복적으로 공격당했으며 흉기는 날길이 10cm 정도로 추정되는 소형 나이프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쇼우타군의 인간관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에겐 인간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범인은 쇼우타군의 소지품에 손을 대지 않았기에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다만 늦은 밤이었고 사건 현장은 한적한 주택가였다 보니 목격 증언이 단 하나도 없었기에 해결은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6일이 지났을 무렵 경찰은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하수도에서 범인이 사용했던 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발견한 장소는 사실 경찰이 사건 이후 이미 확인을 끝마친 장소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흉기는 지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범인은 쇼우타군을 살해한 이후 일단 흉기를 가지고 돌아간 뒤 지문과 혈흔을 깨끗이 닦고 경찰이 없는 틈을 타 하수도에 버린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 흉기는 현장 근처의 한 마트에서 판매하던 물건으로 9월에 판매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엔 유력한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함께 있던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로 보였다. 키는 160에서 170cm로 약간 살집이 있었으며 눈이 작고 눈썹이 짙었다. 바깥쪽으로 머리가 뻗친 게 특징적이었다. 라며 범인의 얼굴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격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되었죠.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쇼우타군의 옷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DNA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타주와 DNA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경찰은 현상금을 걸면서까지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약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쇼우타군은 사남매의 막내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던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건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시신을 앞에 두고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하려 했지만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미안해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온기를 전해주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아들의 몸을 쓰다듬으면서 밤새 말을 걸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이날 밤 우리 가족은 쇼우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범인 체포를 위해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사이트나 아들이 생전 사용했던 블로그를 통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와 정보 제공 요청 글엔 악플이 쇄도했는데요. 그 이유는 언론 보도 당시 기자들이 사용했던 쇼우타군의 사진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인간들은 사진만 보고 불량 학생의 전형적인 말로 이 사건으로 세상에서 쓰레기가 또 하나 사라졌으니 고맙다. 양아치가 같은 양아치에게 당했을 뿐이다. 등등 온갖 악플을 달았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쇼타군이 목숨을 바쳐 지켰던 여자친구의 신상 정보 역시도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등 피해자 유족의 가슴을 다시금 난도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 아들의 원한을 풀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가족들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5만 장의 전단지를 현장 주변이나 역 등에서 배부했고 당시 쇼타군의 동급생들도 이를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로부터 10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죠. 체포했습니다.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미제 사건이 드디어 움직인 것이죠. 명확한 검거 경위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으나 검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한 통의 제보였다고 합니다. 즉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유족의 전단지 배부와 경찰의 현상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먼저 체포된 남성은 A라는 인물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대부분 범죄자의 이름을 공개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는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체포 시점은 28살의 성인이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에 보호받아 이름이 비공개 처리된 것이죠. 남성은 범행 몇 달 전 효고현의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으며 사건 당시엔 현장 근처에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 흉기를 버린 뒤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기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독일에서 축구 유학을 하는 등 해외에 있었기에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A는 일본으로 돌아와 아이치현에서 가게 매출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고 주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한편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는 체포된 A의 것과 일치했기에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A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 쇼타군의 아버지는 10년 동안 안고 있었던 질문을 범인에게 던졌습니다. 왜 아들을 죽인 겁니까? 그러자 A는 기억이 없다, 모른다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검찰 측은 A는 고등학교 시절 사귀던 여성이 불량 학생을 짝사랑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그와 같은 불량 학생이라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소 전후 2번의 정신감정 결과로 볼 때 형사 책임 능력이 명백하다 라며 일방적이고 집요한 악질적인 범행이다. 당시 17세였던 것 이외에 감형 사유는 없다 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참고로 왜 고작 징역 20년인가 하실 수 있는데 2022년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20년 이하라고 합니다. 즉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형량을 최대로 구형한 것이죠. 반면 변호 측은 살인은 했지만 살인은 없었다. 사건 당시 불량 학생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환청이나 망상에 지배되고 있었다. 선악의 판단이 곤란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며 징역 8년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죠. 한편 유족인 쇼타군의 어머니는 재판에서 태어났을 때의 얼굴, 해수욕장에서 길을 잃었던 일,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번개가 무섭다고 방으로 왔던 일, 모두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만 새로운 추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족은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재판장은 A의 완전 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비난의 정도도 무시할 수 없으나 범행 당시 초범이었으며 17세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 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는 재판에서 살인을 부인하는 한편 법정에서 한 번도 유족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공식적인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하네요. 판결 이후 아버지는 범인이 항소하면 철저하게 싸울 것이다 라며 의지를 표명했으나 판결로부터 고작 4일이 지난 이후 범인은 즉시 항소했다고 하네요. 한편 이와 별개로 쇼타군의 아버지는 항소하면 철저하게 싸운다는 그의 말대로 2024년 6월 13일 A와 그의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10년간의 노력 끝에 범인을 체포한 아버지의 이야기. 유족과 경찰, 친구들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